안녕하세요, 신났습니다. 지금 제 앞에 포장도 안 뜯은 박스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닌텐도 스위치 OLED 모델이고 요거는 박스 자체가 좀 작죠? 아이패드 미니 6세대입니다. 오늘은 같이 언박싱 해볼 거예요. 이거 두 개 정말로 구하기 어려웠는데 퇴근하자마자 바로 택배 뜯어보고 싶은 마음 꾹 참고서는 스튜디오까지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잠깐 냅두고 우선 닌텐도 스위치 OLED 모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토이러스에서 받은 건데 따라라란단 뚜루뚜루. 이야, 닌텐도 스위치 OLED 모델입니다. 기쁘네. 그냥 박스만 봐도 빨간색 닌텐도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OLED 모델. 한 가지 닌텐도 패키징 중에서 아쉬운 점은 일본제 제품들이 보통 그렇긴 한데 공인 라벨이 안 붙어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본 카메라들도 그렇고 조금 이상한데, 그래서 이게 재판매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항상 이게 한번 젖혀져 있는지 아니면은 이 상태 그대로인지 이게 신품 판단에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뚜껑을 열면은 연결 초기 설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요거를 열면은 와하 화이트색 조이콘과 닌텐도 스위치 본체가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코라를 썼던 적이 있는데 일본 살 때 일본에서 발매일에 바로 샀었는데 확실히 닌텐도 라이트보다는 살짝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기분 좋아. 이 누르는 느낌 정말 좋습니다. 본체 살펴보기 전에 상자 구성품 먼저 볼게요. HDMI 케이블 들어있네요. 이거는 USB Type-C 충전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 얘는 동모드 쓸 때 이거를 아마 요렇게 끼는 거겠죠? 오, 뭔가 끼는 느낌이 상당히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면 되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독, 멍멍이 독 아니고 도킹 스테이션 할 때 독입니다. 따다당.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화이트. 색깔 이쁘다. 나쁘지 않네요. 굉장히 이쁜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속 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본체가 어떤 식으로 끼는 걸, 여기 흠이 있구나. 여기 홈에 도킹을 꽉 한 상태에서도 약간 흔들리긴 하지만 뭐 이런 거 닌텐도에서는 바랄 수 없는 완성도잖아요. 이해해주기로 하고, 도킹 모드에서 이렇게 조이콘 컨트롤러에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HDMI 케이블 연결해서 뭐 모니터든 TV든 연결한 다음에 띠디디디 게임을 즐기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슈퍼마리오 메이커 2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집에서 슈퍼마리오 메이커 2 오랜만에 하려고 합니다. 신난다. 그리고 이거를 동모드가 아니라 휴대모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분리를 하고, 얘도 도킹 스테이션에서 분리를 하고 딱 이런 식으로 휴대용 게임기가 되는 겁니다.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에 비해서는 살짝 무게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막 부담스럽다의 느낌은 아니고 그냥 휴대용 게임기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화면은 확실히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게 느낌이 딱 오네. 지금 OLED 모델이 출시되고서는 품귀 현상으로 다들 구하지 못하고 있고 막 인터넷에서는 웃돈 주고 팔리고 그러고 있죠. 저도 모든 추천 구매에서 전부 다 탈락해서 웃돈 주고 구매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원가 41만원짜리를 막 55만원, 60만원 주고 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중고나라에서 내무부 장관, 와이프 미결제 매물을 하나 잡아가지고 운 좋게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OLED 는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 수 있는 네온 블루 레드, 그리고 제가 선택한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조이콘도 그렇고 도킹 스테이션도 그렇고 화이트랑 블랙 느낌이라서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색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온 블루랑 네온 레드가 마음에 안 드느냐? 그것도 아닌데 그냥 이번에 블랙 앤 화이트가 끌려가지고 화이트를 선택했어요. 약간 피아노 건반 같은 느낌도 들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닌텐도 스위치가 사실 2017년에 처음 출시한 초기 버전이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그 사이에 2019년에 배터리 개선판이 출시됐고, 이번에 2021년에 출시된 닌텐도 스위치 OLED는 전작들이랑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딱 기기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체감이 되는 건 화면 크기입니다. 휴대모드 화면이 6.2인치 720p에서 7인치로 늘어났고 해상도는 720p 그대로입니다. HD급. 해상도가 720p라는 점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작년에 갤럭시 노트 20이 6.7인치 디스플레이에 FHD 플러스 해상도 탑재해
했다고 아주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는데 가격이랑 포지션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완벽히 1대1 대응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2021년에 HD급 디스플레이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FHD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디스플레이 자체가 대만계 기업인 이누룩스 LCD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로 변경이 되었고 그 덕분에 리얼 블랙이 표현이 가능해졌으며 색상 표현력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 점은 반길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OLED를 썼기 때문에 베젤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로 베젤이라고 부르기에는 창피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전작 대비 굉장히 베젤이 얇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전작들은 전부 다 플라스틱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따로 액정 보호 필름을 구매해서 붙여줘야 됐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처럼 강화 유리로 변경이 되었고 파손 시 비산 방지를 위해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필름이 부착되어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로 구매 뭐 안 해도 되는 거는 반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편을 살펴보면은 스탠드가 바뀌었죠. 테이블 모드용 스탠드가 원래 요만했던 거에 비해서 안정감 높게 본체 전부를 커버할 수 있게 커졌으며 프리스탑 방식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둔각으로 세울 수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세울 수도 있는 거죠. 스피커는 좌우로 하나씩 달려 있는데 오디오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개발자가 밝히긴 했는데 밀폐형 스피커를 채용해서 음질과 음량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 포럼 리뷰들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들 스마트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작 대비 좋아졌다 수준인 것 같습니다. 내장 메모리는 32기가에서 64기가로 2배 정도 확장되었고 어차피 저는 게임칩 사서 쓰니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지만 마이크로 SD 카드는 공식적으로 2TB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조도 감지 센서는 전작엔 하단에 있었는데 이제는 상단으로 옮겨졌다고 하고요. 자동 밝기 바뀌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해서 그냥 수동 밝기로 쓰고 있기는 합니다. 열 배출구는 전작 대비 좀 더 촘촘해져서 먼지 유입에 대해 전작 대비 신경을 조금 썼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감이 전작 대비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제가 전작 닌텐도 스위치들을 갖고 있진 않고 친구들 거 몇 번 만져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OLED판이 전작들에 대비해서 하드웨어적인 마감 자체는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닌텐도 스위치 성능은 많은 분들이 바라셔왔던 것처럼 스위치 프로 모델이나 성능 업그레이드 모델이 출시된 것은 아니고 전작 대비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뭐 디스플레이가 OLED로 바뀌었고 화면 살짝 커졌고 스탠드 안전성 생겨가지고 휴대모드 사용성이 살짝 업그레이드 된 수준인데 가격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사실 스위치 자체의 성능을 얘기하자면은 이미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X처럼 9세대 콘솔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애초에 8세대 콘솔 중에서도 닌텐도 스위치는 그동안 성능으로 승부 보는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능 향상이 없이 출시된 것은 아쉽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독점작들 IP가 그렇게 센데 애플이 닌텐도 인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나마 블루투스 오디오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거? 그런데 게이밍에 있어서 오디오 레이턴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닌텐도가 어떻게 해결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성능이 향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OLED 모델을 구매한 이유는 닌텐도가 스위치 프로 모델을 당분간은 출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에요. 사실 스위치가 2017년에 출시되고 지금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능 향상 후속 모델이 출시될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스위치 구매를 망설여 왔습니다. 내가 전작을 구매했는데 금방 바로 성능 향상이 된 모델이 출시되어 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스위치 프로 모델 출시 없다 딱 잘라서 발표하기도 했고 닌텐도 그동안 행보 보면은 어차피 우리 성능빨로 먹고 사는 회사 아니다. 독점작들 많다. 배짱 장사한다. 기덕들 너네들 이거 성능 조금 안 좋다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하지 말던가.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신제품 출시된 김에 바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또 몇 년간은 계속 이 성능, 이 모델로 가게 되겠죠? 그래야만 해. 간단하게 언박싱 해보고 닌텐도 스위치 OLED 모델이 전작 대비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제가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뜯을 게 있기 때문에 스위치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일본 생활할 때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는 HDMI 출력이 안 돼서 게임 방송을 못했었는데 여건이 된다면 닌텐도 스위치로는 HDMI 출력해서 유튜브 라이브로 게임 방송, 소통 방송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6세대 박스입니다. 이거는 택배 받은 상자 그대로 들고 왔어요. 애플은 요거 뜯는 맛이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따라란. 상자 작아. 상자 되게 작고 귀여워.
아이패드 미니 6세대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되게 오랜만에 리프레시 되었죠. 2019년에 출시된 미니 5세대 이후 2년 만입니다. 사실 아이패드 미니 시리즈가 매년 신모델이 출시되는 제품은 아니에요. 2012년 아이패드 미니 1세대 출시한 다음에 2015년까지 매년 신모델 출시해 오다가 2019년까지 출시를 한 4년 정도 쉬었고 그 다음에 미니 5세대 출시됐고 2020년 작년에 미니 6세대가 출시 안 되길래 미니는 또 3, 4년 기다려야 되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2년 만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홈 버튼 없이 풀 체인지된 모델로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환경 아낀다고 이 비닐을 아예 없앴는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무게 자체가 있다 보니까 종이로만 지탱하기 조금 그랬는지 아직까지는 비닐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뜯어보면은 작아. 진짜 작다. 아이패드가 작네. 오호호호 이쁘다. 아이패드 6세대 정말 작고 이쁘고 가볍네요. 뭐 휘어진 것도 없기도 하고 어디 뭐 코스메틱 이슈도 없고 카메라 렌즈에 가끔씩 흠집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주 양품 걸린 것 같습니다. 애플 로고에도 흠집 없고요. 그러면은 기기 살펴보기 전에 뭐 항상 하는 거지만 여기는 간단 사용 설명서랑 애플 스티커 2개. 저 이거 하나도 안 썼는데 이거 쓰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요거는 아마 20W 충전기겠죠? 20W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USB-C to C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케이블도 USB-C to C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역시 당장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집에 USB-C to C 케이블 흘러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중고가 방어를 위해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같은 경우에는 카툭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퍼플 색상을 구매해서 애플 로고 아이패드 미니 글자 이렇게 다 퍼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다른 컬러들은 다른 색깔로 쓰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과 좋아. 와 이게 기기 자체가 이렇게 한 손에 딱 잡히다 보니까 사과가 상대적으로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거 뒤편도 그렇고 사과가 조금 크게 느껴집니다. 헬로 굉장히 빨리 켜졌고 뭐 한국어 대한민국 지금 잠깐 터치를 했는데 저는 아이패드 프로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인데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안 된다, 60Hz 디스플레이다, 약간 버벅인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거는 뭐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의 하자가 아니라 아이패드 프로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너무 좋은 거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제가 또 프로에서 쓰던 애플 펜슬 2세대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이거 여기 붙겠지? 붙는다. 되게 커 보이네요. 설정은 집에서 저 혼자 찬찬히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다뤄보고 싶은 걸 말씀드려보면은 전작이었던 아이패드 미니 5세대까지는 홈 버튼이 있는 구시대적인 아이패드의 느낌을 따랐다면 이번 미니 6세대부터는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동일한 패밀리 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색깔을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애플 특성상 이번에 미니 6세대는 스페이스 그레이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색깔을 전부 다 싹 다 바꿨다고 하네요. 저는 퍼플 오묘하게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각도에 따라서 색감이 되게 오묘하게 바뀌는 느낌입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처음 보자마자 이거 색깔 이쁘다, 약간 BTS 느낌도 난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면을 살펴보면 홈 버튼이 제거되고 그 자리를 안정감 있게 사면 균일한 베젤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작 대비 0.4인치 증가한 8.3인치 디스플레이가 되었고 모두가 꿈꿔오던 8인치 대 미니 태블릿이 완성된 순간인 거예요. 물론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 프로급 성능이 탑재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동안 인터넷에서만의 거센 요구가 실제 판매량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은 아이패드 미니의 고성능 모델이 시장성이 없을 거라고 애플이 판단하고 그냥 이대로 출시한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 탑재한 A15 바이오닉 성능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젤리 스크롤 이슈가 있긴 한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만져봤을 때는 제 눈이 막 초고속 카메라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에서 저는 괜찮다고 느낍니다. 애플은 항상 그래왔잖아요. 무슨 게이트 이슈에 대해서 그냥 강도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A15 바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에도 탑재가 되었고 일반 아이폰 13이나 아이폰 13 미니에도 똑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같은 A15 바이오닉이더라도 각각 활성 코어나 클럭이 조금 달라서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3 프로보다는 클럭이 살짝 다운되었고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이폰 13 위,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 그 아래 사이 정도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니 6세대가 미니 5세대
6세대 대비 CPU 성능은 약 40% 정도, GPU 성능은 약 80% 정도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능 자체는 그냥 좋습니다. 이거 그냥 게이밍 머신으로 최고예요. iOS 자체가 게이밍 최적화도 좋은데 여기에 딱 한 손으로 잡히는 이 파지감? 닌텐도 스위치 앞에다 두고서는 조금 미안하긴 한데 둘 중에서 게이밍 성능이 뭐가 더 좋을까요? 하면은 저는 닌텐도 스위치보다는 성능 자체로만 보면은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닌텐도 스위치에는 뭐 독점작들도 있고 동모드도 되고 링피트도 되고 뭐 그러니까 뭐 각각의 사용 용도나 뭐 특장점들이 있는 거겠죠?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 탑재된 램 용량은 램크루즈 애플답게 2021년임에도 불구하고 램 4기가, 내장 스토리지는 NVMe 규격의 랜드 플래시 64기가와 256기가 이원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그 어디를 봐도 마이크로 SD 슬롯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용량이 부족하면은 아이클라우드 쓰라는 뜻이겠죠? 디스플레이는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의 아이패드들이랑은 살짝 비율이 애매한데 16대 10.5 비율로 4대 3 비율의 그동안 아이패드 비율들에 비해서 조금 더 길쭉해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로로 돌려서 영상 시청하기에는 오히려 4대 3 비율보다 더 좋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비율별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손에 잡힌다는 거,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제가 손이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잡히고 이게 막 어거지로 힘들게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도 요런 식으로 잡히는 거. 오,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잡히는 거, 그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는 애플 화면 품질 좋은 거 다들 알죠?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고 저는 안 쓰지만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지원되고 DCI P3 생명력까지 만족을 하기 때문에 정말 휴대성을 챙기면서 디스플레이 품질까지 잡은 미니 태블릿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가분들은 이번에 어도비 라이트룸도 업데이트가 되었던데 들고 다니면서 사진 편집할 수 있는 머신이 하나 더 생긴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패드 OS에서 풀사이즈 포토샵이 지원되는 것은 아직도 먼 나라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요. 충전 단자는 USB Type-C가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깔끔하네. 그리고 전작에는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빠졌어요. 아이패드 프로에도 빠졌고 에어 4세대도 빠졌던 것처럼 미니 6세대도 이제 더 이상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서 유선 이어폰을 듣지 못하게 된 거냐? 그건 아니고 USB-C 타입으로 나온 유선 이어폰을 쓰시던지 USB-C to 3.5파이 이어폰 그 젠더 그거를 통해서 사운드 출력은 가능합니다. 저도 집에 하나 있는데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갖고 있기도 하고 소니의 WF-1000X 마크4가 너무나도 음질이 좋기 때문에 유선 이어폰을 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페이스 아이디는 탑재되지 않았고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동일하게 기기 우측 상단의 전원 버튼에 에어리어 방식의 터치 아이디가 통합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기기가 작다 보니까 보통은 본체의 사이드 부분에 볼륨 업다운 버튼이 있었는데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몰아 넣었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의 버튼은 좌우 하단 전부 깔끔하고 상단에만 터치 아이디가 탑재된 전원 버튼 그리고 볼륨 업다운 버튼 이렇게 상단에 쫙 몰아놨습니다. 애플 펜슬 2세대 요거는 제가 아이패드 프로에서 쓰던 건데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역시나 기기 우측에 마그넷 방식으로 붙일 수 있고 충전도 당연히 됩니다. 이거 근데 아이패드 프로에 달려있을 줄은 몰랐는데 미니에 붙이니까 왜 이렇게 위압적이지? 엄청 애플 펜슬 2세대가 큰 느낌이네요. 그만큼 미니 6세대가 정말 조그맣다라는 뜻이겠죠?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의 애플 펜슬 그러니까 8인치 태블릿의 스타일러스 요거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의 S펜인 거죠? 둘 다 7인치, 8인치 대 미니 태블릿인데 S펜이든 애플 펜슬이든 스타일러스를 쓸 수 있는 거. 저는 그동안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태블릿에 펜 쓰는 게 정말 소원이었거든요. 이제 제 손에는 좌 폴드 3 우 미니 6 두 개의 날개를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입니다. 기분이 좋아요. 이걸로 굿노트도 쓰고 이걸로 삼성노트도 쓰고 그럴 예정입니다. 뭐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에서 느낄 수 있는 미디어한 필기감은 느껴지지 않지만 어쨌든 애플 펜슬 2세대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서 느낄 수 있는 필기감 그대로의 화면만 작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S펜이랑 애플 펜슬의 필기감이나 그런 사용성은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지만 폴드 3는 메인 디스플레이도 120Hz 주사율이 지원되기 때문에 어쨌든 필기감 빨리 따라온다는 느낌은 아이패드 미니 6세대보다는 폴드 3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얘 3개 써야 얘 1개 가격이기도 해요. 아니 잠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폴드 3가 너무 비싼데? 근데 얘는 안 접혀지잖아?
폴드 3는 접을 수 있습니다. 폴드 3는 태블릿이지만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고,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접을 수 없다는 거, 그게 가격의 차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에 들려서 택배 받고 바로 스튜디오 와서 피곤해 죽겠지만 닌텐도 스위치 OLED 화이트 모델과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언박싱을 한꺼번에 해봤습니다. 사실 미니 태블릿도 그렇고 닌텐도 스위치도 그렇고 엄밀히 말해서 필요의 영역이기보다는 취미나 흥미의 영역인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구매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시청자분들께서 더 유튜브 열심히 하라고 선물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닌텐도 스위치 프로, 아니지, 닌텐도 스위치 OLED 모델 화이트와 아이패드 미니 6세대 퍼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해. 피곤해. 이게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 퇴근하고 나서 촬영을 하면은 진짜로 피곤해서 더 슬픈 게 뭔 줄 알아요? 5시간 뒤에 나 출근이야 또.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오히려 더 텐션이 올라간다. 죽겠어. 열심히 한다 정말. 죽겠어. 내일은 또 스냅 촬영인데 피곤해. 안녕히 계세요.